안녕하세요. 프렌즈 부동산 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주거 요건이 아주 좋은 동네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먼저 지도 보면서 동네 입지 설명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여기는 바로 이제 우리 집은 용담동으로 들어가고요. 이쪽 동네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금천동으로 알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집은 바로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위에 아파트 정문이 여기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901세대 우미린 에듀파크 2단지 아파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평수도 큰 아파트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편한 세상, 여기도 좀 평수대가 대형 평수고요. 여기 채11 아파트도 대형 평수, 우미린 에듀파크 1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 평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를 품은 단독주택이죠. 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옆으로 바로 또 유치원까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위로 고등학교 있거든요. 우리 중학교 같은 경우도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도보 약 5분 거리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군을 다 모아놓은 그런 집입니다. 실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옆쪽으로 용정 축구공원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호미골 체육공원이라고도 있어요. 우리 집 바로 앞에도 꽤 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빛도서관이라고 최근에 이제 도서관도 이번에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도서관까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도에서는 안 보이는데 요 아래쪽에 이제 팔각정 공원이라 해서 여기도 굉장히 공원이 잘 돼 있어요. 이쪽에 주 메인 이제 상업지죠. 상업지로 보시면 이제 여기는 사람들이 금천동 광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도보로 걸어갔을 때 7, 8분 정도 걸어가면은 금천 광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부지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껴서 봐도요. 다 아파트, 학교 부지. 여기가 단독주택 부지인데요. 지금 오늘 우리 집이 바로 요 집입니다. 여기 바로 학교 앞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여기가 바로 앞에가 유치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도로 이렇게 나가는 길까지 있고요. 바로 우리 집이 여기고요. 여기는 단독주택 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밖에 없어요. 여기 옆에는 이제 준주거 부지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대형 상가들 위주로 이렇게 건축이 되는 곳이거든요. 물론 토지값도 굉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9개밖에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 필지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지금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9개라는 아주 개수도 굉장히 작고요. 단독주택이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접근하기 좋은 가격선이 당연하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우리 이제 상가들 들어올 때도요, 공부방 같은 거 이런 거는 대부분 다가구 주택으로 들어가거든요. 규제가 좀 약하고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규제가 좀 강하고요. 또 평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공부방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다가구를 많이 찾으세요. 여기가 딱 9개밖에 없습니다. 좀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주변에서 다가구의 위치를 가질 수 있는 데가요. 지금 요 동네 제외하고는 저 밑에 여기 용종동으로 들어가는 동네들 제외하고는 이 우리가 아는 금천동 쪽에는 다가구라는 그런 아예 필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좀 소수의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한 집도 빠짐없이 공부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도. 네, 그만큼 공부방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초등학교 바로 앞이잖아요. 엄마들 학교 이렇게 길 건너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부방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완전하게 강력 추천하고요. 좀 투자로 갖고 계실 분들은 여기 3층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예 2층, 3층 전부 다 공부방 위주로 이렇게 방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공부방 같은 경우는 상가에 그런 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도 일반 방보다는 조금 더 높고요. 또 오랫동안 이렇게 임차인 변경이 없이 관리하시기 아주 수월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금천동이란 이 동네 자체가요,
총 7,837세대, 약 8,000세대가 되는 아파트 세대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가 몰려있는 자리를 보면 지금 이쪽 자리요.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중학교, 초등학교 요 4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3개밖에 안 남죠. 여기 금천고 밑에는 이제 특수학교고요. 그리고 여기 동중, 금천초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학구는 요 안쪽으로 다 몰려 있는 이런 지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부방 이런 쪽으로 임대가 가장 빠르게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임대 걱정 없이 주택이지만 상가 같은 느낌으로 갖고 계시기 아주 좋은 그런 매물입니다. 먼저 동네 한번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시고 제가 또 마지막에 마무리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가주택 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가주택은 여기 하나 비어있는 요 토지입니다. 여기에 지어질 집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 크기도 넉넉하고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이쪽으로 도로가 나가는 길이고요. 바로 여기가 유치원, 병설 유치원이죠. 그리고 옆으로 초등학교. 여기 초등학교가 1,500명 정도 있는 좀 규모가 큰 초등학교에 들어가고요.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유치원이 붙어 있는 바로 앞 우리 토지입니다. 코너고요, 당연히. 여기는 총 9개 정도 단독주택 부지가 있어요. 지금 요 집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으로 지었던 집인데 3층까지 교습소가 다 들어가 있네요. 이 동네는 2층은 교습소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돌아서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우리 옆집도 교습소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저쪽 앞쪽 같은 경우도 여기가 지금 필지가 4개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집 빼놓고 나머지 2층에는 전부 다 교습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단독주택 부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습소는 단독주택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교습소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단독주택 부지가 여기 앞쪽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양옆이 그 단독주택 부지고요. 제가 지도상으로는 하나가 덜 지어졌다 했는데 지금 건축하고 있네요. 여기도 단독주택 부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단독주택 부지는 지금 남은 게 우리 집이랑 앞에 중간에 이렇게 하나 남아 있네요. 자, 여기가 우미린 에듀파크 2단지 정문이고요. 정문에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바로 학교 쪽으로 초등학교를 품은 그런 단독주택입니다. 보시면 1층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고깃집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보면 태권도 학원 같은 거 거의 학생들 위주로 상가가 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2층에 공부방 들어가 있죠. 여기는 2층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무조건 공부방이 들어갈 만큼 학생들, 여기 학생 수가 조금 많은 편이잖아요. 초등학교 1,500명이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가 수용하기에 가장 가까운 쪽.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뭐 공부방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괜찮고요. 아까 우리 도로가에 있는 집처럼 3층까지 전부 다 공부방을 해도 괜찮은, 그렇게 수익을 내셔도 되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옆쪽으로요, 주거하기가 굉장히 좋은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요 바로 위로 이렇게 공원, 아파트 앞까지 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큰 길로 나가지 않을 거면 요 초등학교 통해 가지고 이렇게 뒷길로 많이 다녀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상권 기준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셨으면은 가장 좋고요. 그리고 1층 상가 같은 경우도 여기도 뭐 부동산, 아이스크림 가게 있네요. 요즘에는 문구점이 참 안 보여요. 문구점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앞쪽, 지금 제가 단독주택 필지 2개 남았다 그랬죠? 우리 집 코너집 하나랑요, 저기 가운데 중간에 하나,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 부지는 딱 2개 남아 있습니다. 실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굉장히 좋은 위치라서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 키우거나 실거주하기에는 아주 좋은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죠. 더군다나 아파트 정문과도 가까워서요, 아파트를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까지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자, 바로 앞에 이렇게 초등학교, 산성초등학교라 그래요. 여기 주변에 아파트들이 좀
대형 평수들이 많은 곳이라서요. 엄마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초등학교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 앞으로는 이제 큰 길이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뒤로 이렇게 다 다녀요. 아이들은 왜 큰 길 보내는 거 부모님들 마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유치원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커피숍 같은 거 그런 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 데려다 놓고 엄마들 이렇게 앉아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카페나 뭐 브런치 카페나 아니면 베이커리 요런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현재 착공 신고까지 다 내놓은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원도면 같은 경우는 1층이 상가가 한 30평 정도 나오고요. 2층이 가구수 4개, 그리고 3층이 주인세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는 보시면 다 3층짜리예요. 여기는 3층까지밖에 못 올리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요 3층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넣을 거예요. 이유는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들을 다들 선호를 하기 때문에 아까 요 앞집처럼 이렇게 아예 3층까지 가구수 한 2개 나눠가지고 공부방 같은 걸로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2층이 4개인데 좀 넓혀가지고 공부방 위주로 이렇게 방을 놓는 게 더 나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초등학교랑 유치원 그리고 뒤에 고등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시면 여기 공부방들이 뭐 독서, 논술 이런 것도 있고요. 수학 그리고 뭐 기탄사고력? 기탄사고력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아이들 또 많이 쓰는 프레벨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요 위치가 정말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로얄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 실제로 실거주 하시면서 키우기도 정말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임대 세대를 놓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좋아서요. 지금 뭐 아파트값 보통 뭐 여기 큰 평수 같은 경우는 7억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해보면 요즘에 아파트는 대출이 좀 어렵잖아요. 우리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월세 받으면서 건물주가 한번 되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주변이 이제 대형 평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아주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은 그 건물 이제 외부가 사실 없죠. 건물 여기 입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수익률표랑 이렇게 설명을 따로 하나 더 드려볼게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투자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로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고요. 무조건 신축을 하여 임대를 하는 주택입니다. 기존의 매입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매입임대주택은 안 되고요. 이제 건설임대주택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이 가능한 그런 제도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건설임대주택은 가능하고요. 앞으로 매입임대주택은 전부 다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되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건설임대주택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한마디로 내가 신축을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네, 취득세 감면 요건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건너뛸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에는 좀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요. 네, 요거는 일단 건너뛰고요. 그리고 재산세도 감면 요건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요. 40제곱미터 이하는 100% 감면되고 60제곱미터 이하는 75% 감면이 되는 거고요. 85제곱미터 이하는 50%가 감면이 됩니다. 한마디로 주택 크기에 따라서 재산세가 감면이 되는데요. 이게 전부 다 베란다 확장 공간 이런 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전용 면적 같은 경우 잘 계산해서 하면은 100% 감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임대 기간은 무조건 준수하셔야 되고요. 이 가액 요건 같은 경우는 호실당 가액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무조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록 요건, 지방
자치단체 임대 등록하라고 되어 있죠. 요 얘기는 구청에 등록하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내용인데요. 지금 요 내용만 충족을 하면 돼요. 2호 이상 임대하시면 되고요. 전용 면적 149제곱미터 이하면 되고요.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무조건 임대 기간 준수하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구청이랑 세무서랑 두 군데 다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지금 난리잖아요. 그것도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도 있는데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거주주택을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거주주택 2년 이상의 거주를 하는 경우 그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랑 그 두 개를 갖고 있다가도요, 나중에 여기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주택 한 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혜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건설 임대주택 요건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지금 우리 2호 이상, 네, 요거 같은 경우 비과세 특례예요. 우리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이 집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인데요. 주택 내용은 모든 주택이고요. 아까 얘기했죠. 2호 이상 149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 10년 이상 임대기간 준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무서랑 구청이랑 임대 등록하면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 소재 불문합니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2년 이상만 거주를 하면 되고요. 거주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할 때 꼭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혜택 아주 괜찮죠. 그리고 우리 얘기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내용이 있었죠. 7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우리 10년 이상 임대를 할 거니까 무조건 70% 받는다는 얘기죠. 양도 차액에 대해서요. 그 조건입니다. 모든 주택 다 되고요. 1호 이상만 임대하면 되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10년 이상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하면 되고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세무서랑 구청에 임대 등록을 하면 됩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주택수가 많거나 이렇게 주택을 더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요런 건설임대주택으로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요거의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전세를 주게 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임대주택들은 무조건 보험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월세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괜찮은 그런 조건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고요. 매물 설명 드릴게요. 매매가 14억에 나온 집입니다. 거기 인근 그 동남지구 가격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대지 82평, 초등학교 바로 앞 마지막 한 필지입니다. 전체 공급방 임대 1순위 지역이고요. 여기 외에도 다른 임대세대가 전체 다 공급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나중에 상가처럼 편리하게 임대를 관리할 수 있어요. 공급방이 있기 때문에 상가 같은 느낌으로 임대 관리가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네, 매물 세부 정보인데요. 대지 82평, 연면적이 123평이고요. 1층 상가 28평이고요. 2층 원룸 2개, 투베이 하나, 투룸 하나, 3층 주인 세대 구성으로요. 총 6가구가 거주하는 집입니다. 3층까지 밖에 못 올리는 집이라서요. 3층으로 지었고요. 대신 엘리베이터도 있는 집입니다. 임대 현황, 수익률 현황표인데요. 제가 좀 구성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제 건설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하실 분들은 요런 구성보다는 다음 구성 쪽으로 좀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이렇게 수익률을 빼봤고요. 매매가 14억에 나온 집입니다. 융자 6억 5천 받을 수 있고요. 협의하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투자 시 3억 5천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거주를 하시게 되면 6억이면 거주가 가능합니다. 월세 473만원 책정했고요. 연순 수익 2210만원이 나오는 집입니다. 수익률 9.8%, 아주 거주하기 굉장히 편리한 그런 곳입니다. 또 하나를 한 번 더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는 아까처럼 이제 그냥 임대만 하는 용으로 했을 때요. 매매가 역시 14억이고요. 융자 똑같이 들어가고요. 실투자 시 4억 8천, 실거주 시 6억 8천이고요. 월세 565만원이 나오고요. 연순 수익은 2210만원이
4,570만 원이네요. 네, 나오는 집입니다. 월 381만 원씩 남는 거거든요. 요건 아예 상가 같은 느낌으로 전체 공부방 임대를 줬을 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수익률 9.4%입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